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해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떠한 원리를 이용하냐면 광전 효과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두 개를 합쳐 놓은 건데, 이 경계면에다가 빛을 쏘게 된다 그러면 이 경계면에서 전자가 발생을 하고, 이 전자가 발생한 요 남는 부분은 양공이 이제 상대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전자와 양공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때 회로에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전구가 불이 켜진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고 하는 전기장에 대한 내용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좀 생략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즉 빛을 쏘게 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만들어지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양공이 만들어진다 입니다. 두 번째, 이때 만들어진 전자는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N형 반도체 쪽으로, N형 반도체에 있는 단자 쪽으로 이동을 해서 나가게 되고요. 요 A 같은 경우가 이제 즉 다시 말하면 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양공은 반대 방향으로 요 P형 반도체 쪽인 단자로 가기 때문에 이 P가 양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P형 쪽으로 이동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기가 잘 통한다, 요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라는 거고요. 전자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요 B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의 구조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다, 전자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라는 것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전지의 단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제일 작은 거를 이제 셀이라고 하고 0.5V 정도를 나타내고요. 전자계산기, 가장 작은 전자계산기에 보면 이 셀이 4개 정도가 붙어져 있어요. 그럼 그 전자계산기는 2V의 전압을 사용하는 기계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셀이 이만큼이나 뭉쳐져 있는 거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듈이 이렇게 8개가 합쳐진 거를 LA라고 합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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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이. 수업 때 LA 오타나구만. LA가 아니고 어레이였는데요. 제가 수업 때 잘못 표기된 거를 보고 읽어가지고 이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레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수업 때 다시 정정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태양전지 종류는 뭐 실리콘 계열, 화합물 계열, 차세대의 태양전지를 사용한다라고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연료전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을 해요. 수소를 사용을 하는 거라서 이제 살펴보면 이 연료국 방향 쪽에다가 수소 기체를 넣는 거죠. 수소 기체. 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2개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2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연료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온 상태로 변해서 수소 양이온과 그다음 전자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의 양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공기극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전자는 요 연료극의 극방향으로 나와서 회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공기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이 일단 나왔죠. 그 다음에 요 공기극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소를 투입을 할 거고요.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따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공기극에서는 투입되고 연료극에서는 이렇게 투입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내는데 화학 반응식을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개수가 맞게 되겠죠. 요게 이제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인데 수학적으로 좀 더 간단하기 위해서 2로 나눠줘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은 없죠. 근데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이제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그냥 거꾸로 하는 반응도 있긴 있죠. 물에서 전기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극 쪽에서는 무엇이 생성이 되느냐?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는데 연료극이 전자가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이고요. 공기극은 전자가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극. 다시 말하면 전자가 들어오는 거에 반대 방향인 전류가 나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극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고 플러스 극인 공기극에서는 전자도 들어왔고요. 수소 이온도 전해질을 통해서 들어왔고 공기도 공급이 됐고 특히 산소 그래서 이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반응을 보게 된다 그러면 왼쪽 화살표를 이꼴로 생각하고 왼쪽을 다 더해주고 오른쪽을 다 더해준다 그러면 수소이온 전자 같기 때문에 왼쪽은 뭐만 남냐면 수소 이온하고 수소 기체랑 그 다음에 산소 기체가 더해져서 오른쪽에 물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전기도 만들어내고 열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은 난방을 이용할 때 사용을 같이 되기도 하고요. 전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전지의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한다 그러면 수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를 얻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물에서 뭐 전기 분해를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수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한데 어쨌든 좀 얻기가 어렵고 수소 기체의 특성 중 하나가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보관이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 수소 기체이기 때문에 뭐 액체나 고체로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도 엄청나게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장점은 뭐 효율이 좀 좋고 친환경적이다. 물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뭐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연료 고갈에 위험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없어야 되더라. 이 두 가지만 지키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발전 방식은 뭐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거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